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폴리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만든 웹 지도에 마커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웹 지도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 웹 지도상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이 마커 심볼들을 다음 이 배경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실습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학습 자료는 제 GitHub에 늘 올라와 있고요. 포리움이 무엇인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포리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ython data replit.js maps 이 한 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렛이라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웹 지도화를 쓸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인데 사실 이것이 이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래서 포리움이 해주는 역할은 이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된 라이브러리를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위에 또 하나의 오픈소스가 바로 포리움이 되겠고요. 그럼 포리움을 쓸 때의 장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파이썬 개발자라고 한다면은 아마 파이썬을 통해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법이 상당히 익숙해져 있으실 텐데 예를 들면 판다스와 같은 도구들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파이썬에서 바로 조작하고 그것을 폴리움을 호출해 와서 바로 리플렛으로 매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줄로 표현한 것이 파이썬 데이터 replet.js maps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리플렛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리플렛은 an open source JavaScript library for mobile friendly interactive maps 또 요약이 되죠. 이런 키워드가 괜히 나온 게 아닐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신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해서 이건 한 줄로 이거야 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신 게 되겠죠. 그래서 리플렛은 뭐냐면은 모바일 친화적인 인터랙티브 맵을 위한 오픈소스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데 폴리움을 이용해서 호출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폴리움을 설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폴리움을 사용하실 때는 파이썬 개발자로서 이제 이것을 호출해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파이썬이라는 개발 언어를 이제 다루시게 됩니다. 파이썬의 설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다음 보시는 파이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내 컴퓨터에 맞는 파이썬을 설치해 주시면 가장 가벼운 형태의 파이썬이 설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뭔가 이 코딩에 도움이 되는 도구를 설치한다면은 주피터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주피터 노트북은 pibinstall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쉽게 설치하실 수 있는 이제 코딩을 지원해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pip install 블러블러 이것이 뭐냐면은 pib이 파이썬에서 패키지 인스톨러 for 파이썬 즉 파이썬용의 패키지를 설치해주는 그런 도구가 이제 pib이 되고요. 그 pib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는 패키지들이 무엇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해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은 이게 pib의 사이트고요. 여기 보시면은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 사이트가 있어서 파이파이라는 사이트가 연결이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폴리움이라고 오늘 이제 학습할 이제 라이브러리를 검색해 보시면은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pibinstall 폴리움이라고 이렇게 명령어가 나오죠. 이게 명령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령어를 이용하시면은 폴리움을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자, 커맨드 창을 실행을 시키고요. 자, 이렇게 커맨드 창이 실행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파이썬이 설치가 돼 있으시다면은 파이썬 버전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해 보시면은 어떤 버전의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파이썬이라고 엔터를 치시면은 이제 파이썬의 개발 환경에서 코딩을 하실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제공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Z 키를 누르면 다시 나가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pip 명령어를 쓰셔가지고 pip install jupyter notebook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 pip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하실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pip install 폴리움이라고 이렇게 딱 치시면은 폴리움이 설치가 될 거야. 이런 방식으로 pip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외부의 라이브러리나 모듈 같은 것들을 설치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주피터 노트북이 코딩을 도와주는 개발 환경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주피터 노트북은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치시면 이제 내 컴퓨터에서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이 될 겁니다. 물론 이것과 다른 환경, 이것과 다른 방식으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나콘다 같은 이제 도구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굉장히 가벼운 형태, 베이직하게 파이썬을 설치하고 pibinstall을 통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만 추가를 해서 사용하는 코딩 방식을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오늘 실습할 그 iPy MB 확장자에 이제 그 파이썬 코드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코드는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제 GitHub에 올라와 있는 ipynb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사용자 폴더에다가 위치시킨 다음에 그것을 실행해 주시면은 이제 저하고 똑같은 실습 환경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이거를 일단은 제 GitHub에 보시면은 파일이 이렇게 올라와 있을 거고요. 여기서 로우 버튼 한번 누르신 다음에 소스 코드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여기서 우측 마우스를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사용자 폴더가 있으실 거예요. 사용자 폴더에다가 이 파일 형식을 텍스트 도큐먼트가 아니라 모든 파일로 바꾸시고요. 뒤에 txt 파일을 이렇게 지워주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ipynb가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이 될 거고요. 그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ipynb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딱 클릭하시면은 이제 주피터 노트북 상에서 제가 제공해 드리는 파일이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에 이제 이 제가 짜놓은 코드를 처음부터 다시 하시려면은 상단 메뉴에서 커널에서 리스타트 앤드 클리어 아웃풋을 한번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초기화가 돼서 이제 처음부터 코딩을 한 줄 한 줄씩 실행하실 수 있는, 정확히는 한 칸 한 칸이 되겠네요. 한 칸 한 칸씩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오늘 실습을 한번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실습할 내용은 폴리움을 이용해서 웹 지도를 하나 띄울 거고요. 거기다가 마커 심볼을 조금 바꿔보는 방법을 이제 실습을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뭘 하느냐? 첫 번째는 임포트 구문을 통해서 모듈을 추가하는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마커 심볼을 올리려면은 이제 지도 위에다가 어떤 좌표 값들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폴리움의 장점이 파이썬에서 내가 데이터를 조작해서 그거를 리플렛으로 바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면은 카카오맵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내가 검색된 값을 지오코딩 방식으로 해서 위경도로 가져온 다음에 그걸 바로 폴리움을 통해서 리플렛을 띄워버릴 거예요. 말이 어렵죠? 예, 근데 직접 해보면은 어떤 건지 아실 건데요. 그래서 카카오맵의 API를 사용하려면 쓸 수 있는 모듈이 이 위에 리퀘스트하고 URL 파스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폴리움이 있고 그 밑에 다시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조작할 때 많이 사용하는 판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Shift Enter 키를 눌러서 모듈들을 추가해 놓은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오코딩 함수를 정의할 건데요. 이것은 제가 카카오맵 API를 이용해서 키워드를 위경도로 변환하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GitHub에 이 코드를 공유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뭐만 나중에 바꿔주시면 되냐 하면은 여기 그 여러분들 그 카카오에 이제 API 키가 있겠죠. 그 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것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카카오 개발자 센터에 들어가서 발급 받으신 다음에.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 제가 첫 번째 할 부분은 이 제가 만든 함수를 이용해서 제가 근무하는 국립공원연구원에 해당되는 위경도 좌표를 제가 만든 함수로 받아올 겁니다. 첫 번째로 진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국립공원연구원 키워드로 했을 때 이제 검색되는 결과들을 이렇게 가져온 거죠. 카카오 API는 1회에 총 15개까지 이제 그 API를 통해서 검색된 결과를 반환해줘요.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근무하는 곳은 이제 첫 번째 국립공원연구원 본원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연구원 본원만 선택해서 다시 필터링을 하면은 다음 한 줄의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카카오맵 API를 통해서 받은 국립공원연구원 본원의 이 latitude, longitude 그 위 경도 좌표를 이용해서 내가 이제 폴리움을 통해서 리플렛을
호출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 좌표를 뿌릴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먼저 폴리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폴리움을 통해서 리플렛을 한번 호출해 볼게요. 이게 기본적인 이제 그 폴리움을 통해서 리플렛을 호출하는 이제 구문이에요. 그래서 폴리움.map이 있고요. 로케이션을 보시면은 위도와 경도를 설정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 설정된 값으로 지도의 중앙값을 잡아줘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타일스가 있는데 타일스는 다양한 타일 맵들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별도의 동영상으로 따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스테이먼 터레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예쁜 이제 타일 맵을 하나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줌 스타트가 있는데 줌 스타트는 이제 그 뭐 1번부터 20번까지 중에서 내가 원하는 줌 수준을 이제 선택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Shift 엔터 키를 쳐보시면은 이제 폴리움이 다음과 같이 이제 지도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확대나 축소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 중앙값에 국립공원연구원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커를 이제 좀 다루는 방법이에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마커 심벌이기 때문에 마커 심벌을 다루는 몇 가지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하고요. 일단 첫 번째는 폴리움.마커라는 이제 구문을 이용해서 이제 국립공원연구원의 중앙값을 기본적인 마커로 한번 추가를 해볼 거예요. 마커를 추가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국립공원연구원의 위치가 이렇게 추가가 됐죠. 아직은 뭔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툴팁이 나온다든지 이걸 클릭했을 때 팝업이 나온다든지 이런 옵션은 제공되지 않아요. 제가 주지 않았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다음 구문에서는 마커 팝업과 툴팁을 한번 설정을 해볼 건데요. 저는 팝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보시면은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이 주소 값이 있고, 아니, 이 플레이스 네임에 이제 건물 명칭이 있고, 어드레스 네임에 이제 그 주소 값이 있죠. 그래서 여기 중에서 일단은 건물 명칭이 팝업으로 뜨도록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툴팁은 이곳이 궁금한가요? 라고 이제 나오도록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제는 폴리움에서 제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곳이 궁금한가요? 라고 툴팁이 뜰 거고요. 클릭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국립공원연구원 본원이라고 나올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국립공원연구원 본원이 타이틀인데 타이틀이 뭔가 강조도 안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팝업의 폭도 뭔가 조정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코드를 약간 바꿔볼 건데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마커 팝업을 설정을 할 거고요. 팝업을 별도의 변수로 뽑은 다음에 거기다가 HTML 태그를 적용해서 잘 보시면은 이게 건물명이고요. 이게 주소명인데 그 사이에다가 태그를 넣어서 건물명은 좀 진하게 표시를 해주고 BR은 이제 다음 줄이거든요. 그 다음 줄로 내려서 주소 명칭이 나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쉬운 폭도 최대폭 300으로 이렇게 픽스를 시킬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다시 매핑을 시키면은 자, 이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마우스를 올리면 이곳이 궁금한가요? 똑같고 클릭하면은 팝업이 다음과 같이 국립공원연구원 본원은 볼드로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소값이 다음과 같이 가지런하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커 심볼을 좀 조정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번에는 마커 심볼을 하나만 올렸었는데 약간 몇 개 정도의 다수의 마커 심볼을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치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라는 키워드로 카카오맵 API에 리퀘스트를 날려가지고 이렇게 5개의 좌표를 받아오겠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마커를 표현할 건데 코드를 약간 제가 바꾼 게 뭐가 있냐면은 아이콘이라는 걸 추가를 했어요. 폴리움의 아이콘이라는 걸 추가를 했고 그 아이콘에다가 색상을 레드로 설정을 했고요. 즉 그 아이콘의 색상은 적색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콘의 클라우드, 구름 모양이 뜨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이 아이콘과는 다르게 이제 아이콘이 표출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아이콘을 표출해 보겠습니다. 자, 표출을 했더니 어떻게 됐죠? 다음과 같이 다수의 이제 그 값들이 표출이 되고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레드로 표현이 됐고 아이콘이 그 다음에 여기 클라우드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클릭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똑같이 이제 좌표값들이 뜨게 됩니다. 잘 보면은 제가 근무하는 국립공원 연구원이 있고 치악산 국립공원과 관련돼서 이렇게 그 5개의 시설물이 이제 검색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마커 심볼을 아이콘으로만 표현을 했는데 끝으로 제가 마커 심볼에 이제 사용자 아이콘을 지정해서 여기다가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넣으려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한번 넣을 건데요. 이미지를 넣는 위치는 국립공원 공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본사가 있는 자, 국립공원 공단을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이 포인트 위에다가 이미지를 올릴 건데 이제 코드를 좀 설명드리면은 이제 뭐가 좀 달라졌냐면은 로케이션과 팝업과 아이콘에다가 제가 국립공원의 마스코트인 반다리 이미지를 좀 올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로케이션은 다음과 같이 따로 로케이션 반다리로 뽑았고요. 팝업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아이콘 같은 경우에 좀 차이가 있는 게 폴리움의 피처스에 커스텀 아이콘이라는 이제 함수를 썼고요. 그 안에다가 반다리.png라는 파일을 이제 지정을 했고 아이콘의 사이즈는 100x100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00x100 크기로 이제 반다리 아이콘이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움 마커에 구문을 써서 N 버튼을 누르면은 보시는 것처럼 100x100으로 해서 우리 국립공원의 마스코트인 반다리가 이렇게 표현이 되죠. 확대해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반다리가 근무하는 곳이 국립공원 공단으로 이렇게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끝으로 내가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HTML로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m.save에 HTML을 이제 선언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저장한 위치에 한번 가보시면은요. 해당 HTML이 이렇게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도와 함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HTML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예. 자, 이상으로 해서 폴리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폴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좀 이렇게 공유해왔던 QGIS와는 다르게 이제 내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웹 지도를 제작하고 그것을 나중에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뭔가 퍼블리싱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쉽고 유익한 이제 도구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될 것 같아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폴리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향후에도 폴리움에 대해서 중간중간 뭐 요 정도 분량의 영상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